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됐던 방법부터 버려라 라는 책입니다. 시하라 다카시 지음, 김소용 옮김,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36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껏 잘 됐던 방법, 지금껏 성과를 냈던 사고법, 지금껏 도움이 됐던 능력 등 잘 됐던 방법을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뀌면 주인공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지켜주었으며 구해줬던 가르침이나 사고방식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니 대부분 지금까지와 딴판인 가르침이나 사고방식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인생의 무대가 바뀔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대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은 익숙한 법칙에 안전을 느끼고 안심하는 생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으려는 순간 반드시 집착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집착하고 갈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칙을 버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법칙을 배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 무대에 맞춰 낡은 방식이나 생각, 갖고 있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껏 자신이 몰랐던 방식이나 생각, 수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나 연애를 할 때나 인생에는 그때그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단계에 맞게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무대로 옮길 때는 그전까지 잘 됐던 방식이라도 빠르게 버려야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질 때 무엇부터 놓는 것이 좋을지 막막할 것입니다. 사실 놓아야 할 것을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뻐서 하고 있는지, 아까워서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까워서 하고 있는 것부터 놓으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깝다고 반응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보다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우선 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근사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설렘보다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자신을 버릴 줄 알 때 스스로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인생에서든 사업에서든 장소가 바뀌면 법칙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거나 어쩐지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하고요. 잘못된 방법, 잘 됐던 방법, 전부 다 버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중 하나만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성과를 냈던 방식과 다른 방법 시도해 보기, 최선이라고 의심 없이 해왔던 트레이닝 바꿔보기, 최단 거리라고 생각했던 출근길 다르게 가보기, 어울린다고 믿었던 현재의 헤어스타일 바꿔보기, 지금까지 고르지 않았던 색깔 일부러 골라보기.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시도해보면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써봤더니 성과가 더 좋았다 하고요. 생각을 싹 바꾸자마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전혀 다른 패션을 시도했더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봤더니 의외로 주변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루트로 간 출근길에서 근사한 가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이라고 믿어왔던 방식, 고민 없이 이거면 되겠지 했던 방법,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자신만의 루틴, 그것들과 반대, 그쪽이 아닌 길,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고를 줄 안다면 사람은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돈을 더 벌려면 이라는 질문에서 보이는 마음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을 버는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사람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희생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기 싫은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길을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더 길을 쓰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도움을 받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번 방법의 연장선상에서 돈을 번다는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돈을 더 번다는 것에 플러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돈을 더 번다는 것에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뜻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운은 철저하게 기분에 좌우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오래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내가 20년 넘게 매주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점에 가서 만화 주간지를 읽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저 내가 재미있어서 그것이 내 즐거움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자연스레 지속할 수 있는 일, 자꾸 웃음이 나면서 절로 하게 되는 일, 어느 분야든 자신의 인생에서 신난다는 느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끼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낄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행복한 도전이며 성공의 비결인 셈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주간지를 읽는 일과 비슷하게 뉴스레터를 공유하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와 비슷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만화 주간지를
빠지지 않고 읽는 것처럼 꾸준히 달성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신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중요한 순간에 100%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것은 의욕을 이끌어주는 방아쇠가 되어 축 처져 있을 때 활기를 불어넣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운은 기분에 좌우된다고들 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쳐야 진짜 대단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나도 있지만 무엇이든 달성해내는 위대한 나도 공존합니다. 두 가지 면모에 굴복한 채 나는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온갖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 그렇게 하면 타인이나 사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한심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좋아 보이는 부분까지도 통틀어 감쌀 줄 알아야 합니다. 통틀어 감싼다는 것은 난 못난 데가 없네, 난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지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 대해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중립적인 감각입니다. 그러한 감각이야말로 가치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비장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쳐라. 100% 믿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자신에게 가치 있는 척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해보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효과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나는 집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방송에 나오는 기타리스트보다 악기 가게 주인 솜씨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돈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분명 더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악기 상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기타 잘 치는 사람이 흔한가요? 그 악기 가게 아저씨는 널렸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순서대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수입은 그다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구조를 하나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의 수입은 기타를 잘 치는 순서가 아니다. 가수의 수입은 음정이 정확한 순서가 아니다. 셰프의 수입은 요리 기술이 뛰어난 순서가 아니다. 카운슬러의 수입은 화술이 뛰어난 순서가 아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순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기술이나 능력은 수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면 전문 분야의 스킬과 수입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내가 스킬은 훨씬 좋은데 왜 저 녀석이 더 잘 버냐며 조바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탐구하고 싶은 일이라서, 목표로 하는 일이라서 이러한 이유로 전문 분야의 스킬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기술 단련하기, 돈을 잘 버는 사람과 어울리기, 돈이 벌리는 문을 많이 만들기.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술 향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술 향상과 돈을 버는 일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무엇을 버리고 담을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 책 잘 됐던 방법부터 버려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시도와 방법으로 멋진 성공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